안녕하세요. 게팅 안정무 대표입니다. 요즘 많은 고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쇼파를 많이 구매하시고 또 저희 매장에 오셔서 한탄을 많이 하고 가십니다. 그 이유는 이제 고객님께서 구매하셔서 제품이 집에 왔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던 이 제품의 사양, 디자인, 그 다음 느낌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. 고객님들께서 실패하는 이유는 상세 페이지를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. 사실 그곳에 있는 숫자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실패를 하시는 겁니다. 이 해석법을 알지 못하고 구매를 하신다면 100% 실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국내 도매처와 중국의 수많은 업체들의 웹페이지를 보고 이 가구를 선택하고 수입, 구매, 그리고 매장에 전시하여 판매하게 되는데요. 여기에서 쌓인 제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면서 실패를 덜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처음에 이렇게 제가 제품을 딱 펼쳤을 때 무엇부터 보느냐? 물론 이렇게 생긴 디자인부터 보겠죠. 그 다음 밑으로 쭉 가면은 이 스펙표, 인포메이션, 제품 안내를 먼저 보는데 그 중에서도 사이즈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. 우리 집이 30평이든 60평이든 25평이든 상관없이 가구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두 번 볼 필요도 없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320cm, 3m 20cm네요. 일반 4인 소파 기준은 3m입니다. 3m하고 20cm가 더 오버됨으로써 일반 4인 소파보다는 약간 더 크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보는 거는 요 깊이, 이제 1m 7cm네요. 과거에 이 등이 굉장히 높은 소파들, 그런 소파들은 이제 깊이가 7, 80 정도로 이제 거실이 조금 더 개방감이 있게끔 보일 수 있는데, 요즘 소파들은 바닥 면적이 아니라 이제 벽 면적의 개방감을 더 주는 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1m 조금 넘는 것도 이제는 괜찮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저는 요 좌방석 높이를 보게 됩니다. 동양인의 키에서는 한 43, 45 요 정도가 가장 적절한 높이가 됩니다. 키가 작을수록 이제 43cm, 41cm, 최대 40cm까지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뒤꿈치가 닿이고 조금 편하게 앉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네 번째 보는 게 저는 요 좌방석의 깊이인데요. 60cm를 기준으로 60cm보다 낮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정자세로 앉기에 조금 편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60cm보다 더 넓다, 눕기에 편안하다라는 사이즈로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합니다. 단, 이 좌방석 높이가 높아질수록 허리가 많이 남는다. 이 좌방석 길이와 높이의 길이 합친 거를 조금 저는 따지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104구나. 그냥 앉았을 때는 허리가 좀 뜨겠네. 그리고 이 합이 100 미만이다.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앉아도 좀 괜찮겠다. 이런 기준으로 조금 보곤 합니다. 하지만 좌방석의 경도, 푹신푹신하냐 또는 더 단단하냐 따라서 이 숫자가 무의미해질 때가 있어요. 이 사이즈를 본다고 100% 알 수 없지만 한 80%는 알고 이 쿠션감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거를 알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요 뒤편 헤드를 눕혔을 때와 세웠을 때 차이. 우리가 보통 하는 의자들의 등받이 높이가 75cm로 보시면 됩니다. 75cm면은 내 날개 쭉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의자 앉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 요 90에서 95cm 정도 되면은 이제 내 뒷꼭지를 받쳐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, 95가 넘으면은 그냥 완전 머리를 기댈 수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 사이즈만으로 내가 앉았을 때 또는 누웠을 때 어느 것이 더 적합하겠다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표면의 가죽이죠. 탁 그레인, 황소 가죽, 미리수, 피그먼트 가공, 원산지, PVC.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렵습니다.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? 먼저 소가 나올 겁니다. 황소냐, 버팔로냐, 물소냐,
또는 이게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다 알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황소면 기본적으로 중급 이상이구나 보시면 되고, 그 다음 뒤에 중요한 거는 요 밀리미터 수, 가죽의 두께가 됩니다. 근데 흔히 말하는 통가죽이라 적힌 게 있어요. 그건 한 1.5mm 이상으로 보일 텐데 이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두껍고 뻣뻣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한 반면 내 몸을 이렇게 착착 감싸주는 그런 느낌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소파의 골격에 따라서 가죽을 얇게 쓰면 디자인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와요. 즉 예쁘다는 소리죠. 모양이 예쁘게 나려면 가죽을 얇은 거 써야 되고, 가죽을 얇게 쓰면 또 반면에 내구성이 약해져요.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이 미리수로 한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 원산지, 가공지, 이 가죽의 원산지를 표기했다는, 가죽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. 유럽산 황소, 그 다음 가공지, 이태리 테너리에서 가죽을 가공하면 확실히 버리는 거 적고 코팅의 균일성, 가죽의 깔끔함,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아집니다. PVC 합성 가죽인데요. 아무래도 이 PVC 합성 가죽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소파에 전체적으로 천연 가죽이 쓰인 건 아니다라는 뜻일 겁니다. 우리가 보통 아파트 살면서 벽에 붙이기 때문에 이 합성 가죽을 쓴다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요즘 타워형으로서 소파 뒷면까지 보이는 구조의 집이 많아요. 천연 가죽 부분과 인조 가죽 부분의 색감 차이, 질감 차이가 많이 날수록 굉장히 싸 보여요. 타워형 구조에서는 전체가 균일한 가죽을 쓴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 내장재로서는 오리털을 넣었고, 홀로하이버, 보건력이 좋은 솜을 넣었고, 그 다음 PU 폼, 스펀지가 들어갔네요. 오리 깃털과 오리 솜털, 적절히 썩는데 오리 깃털이 많으면 보건력이 좋은 대신에 이제 보온성과 내 살을 착 감싸는 그 쫀쫀함이 줄어들고요. 덕다운, 솜털을 쓸 경우에는 보온성과 내 살까지 딱 잡아주는 그런 착석감이 굉장히 좋은 대신에 보건력이 안 좋아지게 되어요. 그 다음 밑에 엘라스밴드, 에스프링, 소나무, 하판,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파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거고요. 원산지 중국, 요즘 중국 아닌 게 없습니다. 다만 동남아에서 만드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내장재, 요 소나무 하판이 있는데 이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대패집, 나무를 매끈매끈하게 잘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거칠거칠해서 톱밥이 올라오면 그 톱밥 사이로 벌레들이 알을 깔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에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중국까지는 정말 잘 나오고요.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심해야 돼.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E0 등급이라고 이렇게 많이 유해 물질 없다. 근데 이거는 보통 접착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. 접착제에서 발암 물질인 포르말데히드 방출량이 얼마나 나오는가인데, 결국 스펀지를 붙이고 가죽을 덧대고 하면서 접착제를 쓸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 하판도 결국은 본드를 넣어서 나무를 압착시킨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포르말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나오는 방출량이 요 0.5mg per 리터 요 밑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. 호흡기가 약한 분 또는 어린 자녀, 아토피, 질환적인 게 걱정되시는 분들이면 이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보는 관점으로 상세 페이지를 짧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생각으로만 하던 걸 말로 표현하자니 많이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곤 합니다. 그래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실패를 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또는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한번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실패 없이 온라인으로 본인에게 딱 맞는 가구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